이제 Q&A 보내주신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땡님이 여유자금 6억으로 투자할 만한 재개발 지역 추천해주세요. 재개발에서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한남, 그다음에 성수, 노량진, 흑석, 아현은 사실 거의 끝났으니까 이런 것 정도로 뽑는데 걔네들 들어가기엔 조금 부족한 금액이긴 합니다. 부가형 같은 것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작은 평수 같은 것들 물건이 있으면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미만으로는 신림 뉴타운이나 그 밑에 다 됩니다. 상계, 장위, 이문 웬만하면 다 되는 금액이고, 근데 그게 좀 급지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 장기 차원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오늘 배웠던 그런 쪽에 미리 들어가는 건 좋겠죠. 그런 거는 아까처럼 효창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한 4억 5천 5억 정도 들어갈 거고, 비용이.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는 한 3억 5천 4억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길게 가더라도 하나 늘어놓을 수 있는 돈이다 하시면 한번 대박 한번 노려보는 거고, 좀 더 안전하게 하면서 걸먹겠다 하시면 확정된 재개발 사업에 약간은 외곽 있지, 그건 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수땡님은 대포 1주택과 구성남 재개발 입주권을 정리하고 한강뷰 대형 평형을 받을 수 있는 한남 뉴타운이나 단지주거 5단지로 갈아타기 고려 중입니다. 그 대포 1주택이 참 뭔지가 궁금하네요. 저게 이제 대포 1주택도 좋은 게 있고 좀 덜 좋은 게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찬성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근데 지금 강남의 가격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시기가 꽤 오래 안 걸리고 더 올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33평 아파트 100억 단다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댓글로 나는 200살까지 살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는 다시 주장합니다. 이제 아마도 27년 하반기까지는 28년 안 넘어가기 전에 33평 아파트 100억 나온다고 봅니다. 놀라운 주장을 제가 공개적으로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급지라고 불리는 집을 사는 거는 언제든 찬성합니다. 언제든. 천장이 없는 거예요. 천장이. 그런 것들은 사실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사셔라. 세 번째는 김경땡님, 구성남 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중심지가 될 지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비슷한 투자금이라면 서울과 구성남 중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구성남이 좋죠. 좋은 지역인데 서울과 비교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서울도 서울 나름인데 저기 강북 쪽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비쌀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기준에서는 성남보다는 서울이 난 거죠. 당연히 모든 중심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거를 우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구성남 재개발 완료된 시점에서는 구성남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위치를 아시려나? 분당선 지나가는 라인에서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야지만 주택지가 많은 건데, 그래도 투자로서는 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길 옆에 있는 분당선 인근에 있는 것들이 택당동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죠. 길게 보게 되면. 서울 쪽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더 투자로서는 좋은 겁니다. 구성남의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로서는. 실거주랑도 다르지만. 김용땡님, 무주택 핵심은 부부입니다. 26년 2월 전세 만기 1년을 앞두고 있어요. 아파트 매수를 고민 중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성산동에 있는 건데, 아파트가 선정됐다라는 거죠. 아파트가 모아타운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조합 설립 안 좋은 상태인데 실거주 아파트를 먼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모아타운 추천이 좋을까요? 거주 중인 아파트가 모아타운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규모의 아파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상태로 하게 되면은 가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간에 다 걸릴 거다, 지금 속도가 어쨌든 간에 중간에 걸릴 거라고 했던 게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그 80% 못 넘길 거라고 했던 게 그 이유인데 이걸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가는 거죠. 저거는. 저 정도면은 리스크를 상당히 해치한 거기 때문에 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강정땡님, 서울에 전세로 놓은 3억으로 투자할 곳을 추천해주세요. 안산에서 태어나서 안산에서만 살고 있는데 35세 3세제 미혼 자녀를 위해 서울의 갭투자로 집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3억으로 투자할 곳. 3억으로 투자할 것은 아파트 투자도 있어요. 당연히 아파트 투자는 외곽 쪽. 그러니까 이제 외곽이라고 심한 외곽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중심부는 아니겠죠. 왜냐면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보통 55%에서 60% 사이입니다. 갔다리 해요. 그러면 한 60% 정도 놓고 봤을 때 3억의 자금으로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그 60% 전세를 안고 하더라도 보통 7억 정도겠죠. 7억이면 실력이 사실이 한 4억 정도의 전세가 들어가고 3억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7억대라 그러면은 사실 서울 평균보다 조금 아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지가 들어갈 수 없어요. 대신에 안전하게 이번에 주장하는 거는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다 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안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핵심지로 투자하고 싶어야 한다 그러면은 아파트라는 상품을 포기하고 빌라로 들어와야겠죠. 빌라로 들어오게 되면 핵심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목으로는 일부 지역 용산, 그다음에 노량진, 자양동, 여기 마포 합정동, 사당동, 강남. 강남도 갭이 얼마 안 되는 것들 꽤 있어요. 그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재개발 같은 거는 저쪽에 상계나 장위 정도. 현땡이면 목동 함단지 27평 두 채 보유 중입니다. 자, 일단 부럽고요. 한 채 매도 후 추가 매수를 한 채를 매도 후. 매도했다는 얘기죠?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인데, 근데 왜 파셨지? 그것 때문에? 한 채, 그래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겠네요. 한 채 매도 후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인데, 추가 매수한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남은 27평도 매도하고 목동 대형 평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까요? 두 번째는 별로 같고요. 급지가 상향된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보통 큰 것도 1+1을 쪼개려고 하는데 1+1 합쳐서 하나로 가는 거는 글쎄요. 이게 뭐 완전히 우리 강남 중에서도 중급 이상인 최상급지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요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고요.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여 2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예, 여기서는 두 개를 팔아서 뭐 어떤 강남의 압구정 같은 데 간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2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나 보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는 뭐 따로 우리가 상담을 하도록 하죠. 두 개로 가시는 게 더 낫겠다. 박용택님은 2, 3년 후 퇴임 예정입니다. 계속 거주할 아파트 지역을 추천해 주세요. 전농동, 이문동, 행당동은 임장했지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투자로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겠죠. 뭐 거주야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송가 관심이 있고 역세권 중심축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죠? 누구나 송파에 관심이 있고 역세권 중심축을 선호하죠. 예산은 20억 이하, 현재 목동 3단지 27평 한 채 보유 중입니다. 좀 전 분하고 친구예요? 똑같잖아. 3단지 27평 똑같네? 네.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 궁금해. 좋죠. 목동이야 좋아요. 당연히 좋고 얘보다 더 상급지가 있으니까 글로 갔을 때만 파는 거고 안 그러면 목동 팔 이유가 없죠. 목동은 택지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한 22,000세대가 한 52,000에서 55,000까지 불어나거든요. 엄청난 대규모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예, 서울에 한복판에 신도시가 꽝 들어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목동하고 상관없이 보유하시면 되고 예산 20억 이하로 퇴임 후에 거주할 아파트 그거죠. 송파 쪽도 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주할 아파트니까 전세를 끼지 않고 매가 기준을 해야겠네요. 그죠? 매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송파에서도 좀 비싼 아파트들 엘리트 33평 기재했을 때 엘리트 단지나 5단지나 뭐 이런 거 장미나 아니면은 울선이나 이런 건 다 안 될 겁니다. 이미 다 20억을 넘겨버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밑에 급들 뭐가 있을까요? 오금 현대 아파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20억 요즘 호가상으로는 20억 정도 부를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토지거래 허가가 시행됐으니까 내일 모레 또 시행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실거주 하실 분들만 허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싼 매물, 급하신 분들은 싼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농, 이문, 행당동보다는 송파 쪽으로 옮기시는 거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투자로서는 사실은 재건축이 좋기는 한데 이 역세권 중심축은 아무래도 거주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런 것들은 재건축보다는 덜 올라요. 그러나 송파의 역세권의 아파트면 그냥 꾸준하게는 오르는 거니까 투자의 극대화가 아니라 거주 요건도 만족한다 그러면은 저렇게 사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는 어떤 거주의 만족도도 돈의 가치랑 꼭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박미택님은 30평이요. 15년 장기 보유를 목표로 서초 삼풍 아파트 30평대를 갭 투자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30회 분이 삼풍 아파트를 갭 투자로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안포 미도 1차는 대출 부담이 커서 제외했고 갭 투자지. 갭이 크니까 서초 썸밋 나클라스 리체 같은 20, 30평대 기축 아파트도 고려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개념에 의하면 이런 기축 아파트보다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수익은 더 커요. 그리고 임장 결과 삼풍 아파트가 입지, 합금, 전세 수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용적률과 주민간 분쟁의 단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봅니다. 좋게 본다는 게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굉장히 낮죠. 낮다라는 건 뭐냐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되냐는 입장에서는
뭐가 오래 걸리면 어때자죠. 오래 걸리면 어때? 압구정 아파트도 오래 걸려요. 하지만 가격은 오르죠. 최고가죠. 그게 속도가 빨리 나서 압구정이 최고가가 아니에요. 너는 언젠간 할 거야. 그냥 앞으로도 15년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가격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투자적 마인드로 그런 투자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속도보다는 입지를 훨씬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삼통 아파트가 일단 대형평형이 구성되어 있고, 또 대형평형 구성되어 있으니까 느린 것도 있어요. 대신에 대형평형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원체 크잖아요. 그리고 늦게 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남들은 다 입주를 하고 내가 제일 늦게 재건축이 되면은 다 재건축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재건축할 수 없고, 나는 가장 늦게 재건축했다면 내게 가장 새 거예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이 어떤 투자의 기간,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로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삼풍 아파트 좋다고 봅니다.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김리땡님은 15억 이상의 자금이 있다면 재개발과 재건축 중 어느 쪽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저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입지가 어떻게 되냐는 게 중요한 거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그거는 저거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하고, 재개발 입주권은 19년 6월에 매수한 승계조합원입니다. 25년 1월에 입주하면 기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만들고 싶습니다. 추가 주택 매수 취득일이 26년 1월 이후여야 할까요? 재개발 입주권을 19년 6월에 매수했고 25년 1월에 입주하면 기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가구 2주택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입주한 아파트예요? 입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처되기 전에 구입한 거란 얘기죠. 이때 조정대상 지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거주를 해야 돼만 됐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관처 전에 구입했으면 이 보유기간 다 산정돼요. 그런데 지금 공사 푸셨다고 산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관처 이수에는 하게 되면 입주하고 나서 거주기간이 산정되지만 그 전에 구입한 건 다 인정되는데 거주를 안 했다 그래서 비과세 못 간다 그러면 들어가야지. 입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좋아요. 그러면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입주를 해야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26년 1월 이후에 구입해야 되냐? 지역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26년 1월이면 지금 한 10개월 정도 더 뒤잖아요. 배당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올해 상승분은 굉장히 커요. 내년은 더 커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지고 서울 전 지역이 다 오르고 향후 한 6년에서 7년 정도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 보일 거예요. 한 5, 6년은. 그 원인을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공급해도 2030년 이후에 공급이에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집값은 올라갑니다. 태안땡이면 하남 구도심을 매도했지만 배출이 어려워 새로운 매수 지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배출이 어려워서 새로운 매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 매도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에 맞게 투자할 것들은 있기는 해요. 5억이야? 갈아타기 할 때는 항상 미리 매수할 집까지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내가 팔고 나서 보통은 당일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당일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할 집을 준비해놨다 하더라도요. 얘가 안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2번, 3번까지 준비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내 걸 팔았어. 이건 어제까지 판다 그랬어. 막상 덤비니까 숨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분위기 좋을 때는. 그러면 두 번째 거라도 사야지. 일주일, 열흘 조금만 늦어지게 되면은 점점 불어나요. 부동산이라는 게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어제까지 10억이던 게 옆집이 11억에 거래되면 나 그 다음날부터 바로 12억에 올리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산에 안 맞아. 그럼 급지가 낮아져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내가 살 집을. 그럼 돈 바로 넣을게요. 라고 계좌까지 받아요. 그리고 계좌 받고 바로 계약, 이런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로파기 할 때는. 상급지 이동 가로파기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유진땡님은 현재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처 어디라고 오시나요? 강남이죠. 강남입니다. 네. 다 알지, 우리도. 다 아는데, 진짜 장난 아니니까, 금액대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가장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도 10억짜리 10% 올라가고 20억짜리 20% 올라가게 되면 한 1억 올라가고 한 2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절대 금액은 벌써 1억도 차이가 났죠? 1억을 여러분들 소득으로 벌려고 해봐. 안 되죠? 최대한 높이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비율도 똑같이 10%는 안 올라요. 밑에 있는 거 10% 올 때 위에 건 20% 올라. 그러니까 10억이 11억 될 때 20억은 24억 되고 30억은 40억 가 있어요. 그게 못 따라잡는 거예요, 도저히. 만약에 강남 쪽 지금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민할 게 없어요.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못 들어가요. 김효땡님은 모두들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구축 아파트의 상승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최근 2, 3년간 하락세를 보이며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확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반등하고요. 구축 사셔도 됩니다. 예, 구축 사셔도 되고 반등할 가능성은 무조건 나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강남 쪽부터 움직이면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건데 그 퍼져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물론 투자에 대한 가격 상승분도 있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건 공급에 대한 부족에다가 전세가율이 지금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가를 거의 시차 없이 올리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소위 임대점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던 뭐가 올라가던 매매가는 다 밀어 올려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월세로 도망가려고 해도 월세도 엄청 비싸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안이 없어요. 높은 전세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하거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를 높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떨어지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계속 신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 변화, 전쟁 깨놓고는 어떤 이거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재개발 빌라 유망 지역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실 금액에 따라 워낙 틀려가지고 재개발 빌라 유망 지역도 아파트 유망 지역하고 거의 동일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쪽은 강남 쪽이 좀 더 강세고 빌라는 용산 쪽이 좀 더 강세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강남 쪽의 빌라를 여러분들이 잘 안 샀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강남 쪽 빌라라는 거 일단 재개발하는 것 자체가 재개발의 재정 취지가 뭐냐면 굉장히 좀 낙후된 인프라를 갖춰 있는 것들을 공공성을 가미해서 개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득 컨스제도 재건축에만 할 때 재개발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사적 이익이고 재개발은 공공적 성격이 가미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용산 쪽이 강남 쪽보다 훨씬 더 개발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재개발이 또 활성화 되는 겁니다. 재건축은 반대가 되겠고. 그래서 재개발 지역, 유망 지역은 한강변 라인, 용산 쪽 라인, 그 다음에 강남을 가로 부르고 있는 구로 따지면 마용성, 이쪽을 따지면 명등고, 동작구, 강남구 쪽. 근데 강남구가 그동안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낙후된 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재개발로서 잘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강남 쪽도 잘 지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야.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급이 너무 안 돼요. 뭐라도 되는 지역을 갖고만 오게 되면 웬만하면 허가를 내줄 겁니다. 공급이 너무 급해. 안 그러면 기존의 집값이 천정부지를 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장기차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강남이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잖아.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너네보단 저쪽을 해줘야 돼, 먼저 해줘 이런 거를 고려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갔지. 처음에는 외곽수권 모아타운 지역 많이 해줬잖아요. 안 되는 걸 뭐. 그러니까 중심부터 이제 해주겠죠. 지금은 강남 쪽의 빌라도 괜찮습니다. 김혜땡님은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재개발 지역 추천. 그러니까 소액이 탁 틀려요. 저번 세기나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틀리죠. 이재용 회장은 와서 빌딩 살 수도 있어요. 소액으로.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소액인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재개발 지역은 1억대, 2억대, 3억대, 4억대 정도까지면 웬만한 거 다 삽니다. 다 나눠져 있죠. 4억이면은 용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틀리다. 그것도 어디까지 단계가 진행되느냐에 또 틀리죠. 단계가 용산이면서 단계가 좀 진행됐다. 이런 건 5억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갭만 얘기하는 겁니다. 외가가 아니에요. 갭만. 1억 미만대도 있고요. 1억 미만하고 저렇게 외곽에 있는 거 말고 외곽에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됐어도 한 6,700이면 한 곳도 있어요.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됐지만 그런 것들은 권해드리질 않죠.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투자할 만한 아까 뭐 영등포 쪽에서는 1억 미만 투자도 있으니까 그건 뭐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아까처럼 2억대면은 그 중간급들 동대문구라든가 광진구 쪽 마포구 약간 외곽 뭐 합정이나 이런 쪽 말고 도화동 쪽 말고 약간 외곽 쪽 그런 쪽이 가능한 동수치고 서대문구 쪽 이런 쪽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금액별로 약간씩 틀린데 서울은 너무 외곽만 가지 말고 속도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아타운 궁금합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죠. 오늘 강의에서. 현장 질문 한 3개만 받겠습니다. 이제 개발이라는 거는 상당한 인내심은 필요로 합니다. 엄청 오래 걸리는 거긴 해요. 지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만 갖고 개발을 빨리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주실 건 뭐냐면 지금 공급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서울의 공급이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택지 개발 방식이 없다 그랬죠. 기존의 빌라 아파트를 부시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이제 공급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정비 사업 하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도 멸실 물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멸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공급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속도를 아주 빠르게만 할 수는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반지하를 저도 뭐 반지하 사고 팔고 제 것도 되게 많이 해봤지만 좀 피곤하실 수도 있긴 해요.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지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일반적인 지역에 뭐 신축 빌라 같은 거 산다 그러면은 개발이 늦어지거나 안 됐어요. 그래도 가격은 일정 부분 오르기도 합니다. 반지하는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게 되면 어떤 투자금 대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안 되면 대단한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그걸로 다 구성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는 있다고 봐요. 현금 3, 4억 어디 투자하냐고요? 현금 3, 4억 지금 주택이 있으세요? 몇 개요? 하나. 그러면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빌라 쪽 투자를 하시는데 재개발 관심 지역 용산 쪽에 투자하시거나 강변 쪽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낫겠죠? 근데 그 자금은 15년 묻어둔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15년. 용산은 그게 뭐 뻔하죠. 용산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 서울역 인근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되면은 맨날 나온 데는 후암동, 원효로, 그 다음에 용문동, 효창동 이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지들이 아니고요. 대상지가 아닌, 현재 아무것도 아닌 지역, 이 기준으로 3억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제초안 현실성은. 제초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지지부진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분위기에 너무 압도되지 마십시오.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출 규제가 나오거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바로 쫄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은 알겠지만 대출 기준은 굉장히 단기성 정책이기 때문에 안 쫄아야 되는 것처럼 제초안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공급을 대단히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해요. 1기 신도시가 개발되겠어? 거길 왜 투자해? 용적률이 지금 꽉 채워졌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거긴 개발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개발이 지금 공급이 우선이잖아요. 공급을 해야지만 시장 안정화가 되게 되면 그까지 법이나 도래 고치는 거 일거 아니에요. 법이 절대적인 겁니까? 공급이 더 지금 시급한 건데 뭐가 우선순위인지 보셔야겠죠. 제초안을 계속 강조하고 제초안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요. 공급이 하나도 안 돼요. 결국 없어질 애들이에요. 엄청나게 완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제초안은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3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